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올 성장률 전망 또 내려서 1.4%다. 네,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3개월 만에 다시 또 1.4%로 내렸다라는 거. 한국은행은 예상처럼 기준금리 3.5%로 동결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 경기 침체 위협이랑 같이 가계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난 것도 이런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니겠느냐라는 좀 이 분석 기사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꿈이 현실로 우주 G7 됐다입니다. 네, 지금 이게 사진 기사인가 일면 기사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이 굉장히 멋있죠. 네, 어제 창공을 가르고 하늘로 솟아오른 우리 지금 우주 G7 강국으로 만든 누리호입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려지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꿈이 현실이 됐다라는 거. 네, 지금 누리호 독자 기술로 만든 우리만의 발사체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24분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는데 18분 만에 성공. 네. 실제 이 위성 8개를 지금 궤도에 올려놓은 성공한 우리 독자 기술의 발사체인 건데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6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누리호가 성공을 하면서 G7 우주강국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자 43% 더 내고 연체가 급증했다. 가난은 더 가난해졌다입니다. 네, 어제 통계청의 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계 소득 월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입니다. 500만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득은 제자리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밑줄 보겠습니다. 5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 증가율은 6%로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의 2배에 달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월 평균 소득 증가율이 2배다. 무슨 얘기냐?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얘기다. 네, 가난은 더 가난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소득 양극화는 항상 문제긴 합니다만 더 심화됐다는 게 방점이 있지 않나 싶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실 NCND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표면화입니다.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포탄 수십만 발이 이송 중이다. 우리나라에 이 포탄 수십만 발이 이송 중이다. 미국이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느냐? 여기 밑줄 볼까요?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과 관련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외교적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네, NCND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는 걸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죠. 윤 대통령 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약간 무기를 지원하는 걸까라는 그런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직접 쓴 손글씨입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네, 충남 천안에서 고3 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긴 유서가 바로 이겁니다. 네, 유서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라면서 1호, 3호는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네, 안타깝지만 나는 이를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유일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네, 누군가 나 대신 최대의 어떤 처벌을 내려달라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네,
모든 죽음은 안타깝죠. 모든 죽음은 안타깝습니다만 이 죽음이 더더욱 좀 가슴을 후비는 이유는 어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랬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어른들의 반성, 자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TV로 보시면서요. 이 질문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해명 릴레이입니다. 기사 볼까요? 상장 공지 나오기 2주 전부터 김남국 마블엑스, 네,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입니다. 마블엑스를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마블엑스 나왔던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블엑스 게임 관련한 코인을 많이 집중적으로 좀 김남국 의원이 사들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블엑스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마블엑스를 딱 집중적으로 좀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마블엑스라는 코인이 상장됩니다라고 공지가 나오기 2주 전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더라라는 거죠. 9억 원어치, 금액으로는 9억 원어치, 그리고 상장 당일날 급등했다.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밑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엑스가 빗썸에 상장 신청을 한 게 작년 4월 8일이다. 상장 신청이 4월 8일이고요. 김 의원은 그로부터 2주일 뒤인 4월 21일에 마블엑스 4,175개를 샀다. 김 의원은 이후에 4월 22일, 25일, 26일에도 마블엑스 11,871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29일에 마블엑스와 빗썸이 상장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날짜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김 의원 4월 30일, 5월 30일에 더 사고요. 5월 4일 마블엑스가 빗썸에 상장된다는 사실이 5월 4일에 공지가 되고 6일에 상장이 이뤄졌다. 날짜가 좀 많이 나와서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지는 이겁니다. 5월 4일에 상장이 된다는 사실이 공지가 됐는데 이 김남국 의원이 마블엑스를 산 게 2주일 뒤 4월 21일, 4월 21일부터 해서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계속해서 삽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제목에 나와 있죠. 이 상장이 됩니다라고 공지가 나오기 2주 전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했다. 그 또 언뜻 드는 생각이 주상호 위원님 보면 상장될 즈음 되면은 또 얘기가 또 이렇게 곳곳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원래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네.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만 네. 저런 가상자산의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특별한 법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공개 정보를 그러면 이용하면 다 처벌하느냐 그건 아니고 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원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임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특정 그 자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임직원,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는 자 또한 사실은 주식거래 시장에서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자로 처벌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떠도는 정보. 근데 그게 실제 미공개 정보인 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우연치 않게 습득을 해서 그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까지 네. 처벌하지는 않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편승거래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자들의 거래 행위에 자신도 편승해서 올라타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정보를 얻는 것으로 이제 거래 행위로 이득을 얻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코인의 경우엔 이제 여기서 뭐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펌핑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딱 상장 즉시 갑자기 폭등하는 쪼그르죠.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장 전에 코인을 습득하게 되면 특히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그 마블엑스 발행 주체가 넷마블, 그러니까 네. 게임사로서 꽤 자본력이 있고 규모가 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이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상장 전에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좀 부정한 행위라든가 부당한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네. 상장 직후에
폭등하는 현상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거는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상장 전에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여부가 그 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연찮게 이게 흘러다니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건 법에 의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열 위원님. 네. 근데 그러기엔 또 금액이 9억 원이라는 게 우연찮게 습득한 정보로 9억을 투자한 게 너무 큰 손 아니야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넷마블이라는 업체가 큰 네.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할 수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가진 위치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언저리에서 자문을 하거나 이런 일만 하는데도 그런 네.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누가 빗썸에 뭐 거래 신청, 그 상장 신청을 했다. 뭐 업비트에 상장 신청을 했다. 네. 그리고 뭐 이걸 좀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한마디 좀 거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다니거든요. 네. 국회 주변에는 그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런 투자를 한다? 네.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하고요.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마저도 제도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식마저도 네. 국회의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의혹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에는 네. 이걸 뭐 여론 재판하듯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는 이 사안에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건 맞지는 않지만 네. 일반화시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코인을 특히나 정보와 호재에 의해서 급락이 굉장히 심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어쨌거나 뭐 주식까지도 포함을 하셨고 특히나 코인은 더더욱 국회의원이라면 해선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초반에 내 돈 내 투다 전혀 부정한 건 전혀 없었고 내 돈으로 내가 지금 투자한 거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잠깐 저희 화면으로도 나갔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으로 이게 모습이 좀 노출이 됐었던 게 목격이 됐었던 게 가평 휴게소였습니다. 또 어떤 시민이 또 이게 제보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면서 가평 휴게소에 갔는데 김남국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 옆에 사람이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해서 보였던 게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그 후로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한테 안민석 의원이 어떻게 지냈는지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안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제가 그저께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을 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선 시기에 자금 세탁을 했다. 코인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자금 세탁한 돈으로 대선 자금에 쓰여졌다. 예.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예. 그것을 듣고서 너무나 의의가 없어서 예. 의원님 정말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안민석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종혁 의원님 살짝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 선택을 한 사람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 무슨 뭐 국민들 상대로 협박을 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저런 얘기를 저렇게 막 공개적으로 전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지금 무슨 의도죠? 그러니까 일단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 김남국 의원은 아니 나타나서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다. 나는 억울해 죽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매우 억울하다라는 지금 얘기인 거죠. 예, 본인은. 근데 왜 안 나타나세요? 왜 국회 일정은 다 국민으로부터 제비를 받아서 그건 의무인데 직장에서 저렇게 무단 결근 열흘씩 하면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 세금을 받아서 그 생활하시는 분이 이렇게 큰 논란이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 자연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인으로서도 나타나서 이 부분은 이렇고 저렇고 그 해명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마블엑스 집중 매수와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것 자체가 그게 무슨 큰 죄가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좀 이상한 건 있잖아요. 상장 신청한 게 4월 8일인데 네. 딱 2주 뒤에 구입을 시작을 했고 딱 그 뒤 2주 뒤에 상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그런 시간적인 연관성이 있나?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그거를 통해서 별로 수익을 올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기사만으로 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래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 의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언론이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본인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고를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당에서는 어떤 분은 또 잠적을 하고 권유까지 공개적으로 권유까지 하시고 도대체 민주당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안민석 의원은 빨리 나와서 당신 말이야 당 탈당을 하긴 했지만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나와서 그 부분 의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들 상대로 그 김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상호 위원장님. 예, 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렇게 잠적을 하라고 권유한 건 아니고요. 그 박지원 전 원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하신 거는 네. 그냥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본인이 해명한답시고 말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라는 거고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충실 의무가 지금 지적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코인 거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잠적을 한다? 그건 국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그 수임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충실 의무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 각종 본회의 상임위 같은 데 참석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기를 다하는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해명 부분은 논란이 확대될 수 있으니 말을 좀 더 무겁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정리된 입장을 얘기해야지 마치 감정적으로 쏟아내듯이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혹이 아닌 것을 의혹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었다는 걸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약간 추가적인 부연 설명 비슷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김남국 의원 모습을 안 보이고 뭐 잠적이라는 지금 단어가 나왔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잠적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이런 상황. 근데 보니까 그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이 됐었던 바로 그날 빗썸에서 이 본인의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이 김의곤 의원이 직접 빗썸에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 내용이 뭐냐? 최근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본인 거래 내역을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갔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 당사에 해당 사실이 있습니다. 받아갔다는 얘기죠. 그 받아간 날이 언젠가 봤더니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이 됐었던 바로 그날 18일이었었나요? 그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빗썸만 받아간 게 아니고요. 업비트도 받아갔다라는 거. 지난 18일 가평 휴게소 포착이 됐는데 보니까 여기 보죠. 업계 관계자 김 의원이 빗썸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시점은 이달 18일인 것으로 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해찬 최고위원님. 일단 자료를 받아서 들고 어딘가로 간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열심히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잖아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설명하지 않고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령 거래 내역이 워낙 방대해서 뭔가 이걸 다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요. 그 사실 자체를 김남국 의원이 직접 국민들이나 언론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여기 파악했고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뭐 카메라 앞에서 기자회견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기자분들 단톡방에 그냥 메시지라도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 본인 의원 SNS에 올려도 되고요.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게 다 보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 사이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잠적해 있는 사이에
아주 핵심적인 의혹도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대선 자금 같은 경우는 의혹이라고 쳐도 2억 5천만 원이 왜 본인의 계좌로 이 현금으로 인출이 되었느냐. 이걸 뭐 ATM에서 뽑은 게 440만 원 전부라고 계속 면피를 해왔는데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에 2억 5천이 한 달 사이에 현금화되었잖아요. 네.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2억 5천을 뽑았는지, 그 용처가 무엇인지, 그냥 계좌에 두기만 하고 다시 그걸로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산 건지 아닌지 등등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네. 본인의 거래 내역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밝힐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처음에 거래소에서 FIU에 신고한 이유가 네. 40억이 지금 이체가 되었는데 10억 정도는 벌었다는 게 거래소에서 확인이 됐는데 30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김 의원 해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넘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30억에 대해서도 어떤 경로로 본인이 이 30억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밝히면 됩니다. 아니 이게 뭐 한 300만 원도 아니고 내가 30억을 어떻게 벌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몇 조 대 자산가도 아닌데? 네. 모르죠 뭐. 아무튼 그 정도 사실이라도 간략하게 밝히면서 네. 해명할 건 해명하고 추가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한 건 제가 지금 거래 내역 분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생략해버리고 잠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것이다. 만약 의원직 사퇴를 하면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검찰 수사 대비하면 되는데요. 국회의원으로 세금 계속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불편하고 이게 꺼림칙해도 네. 계속해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의혹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상호 위원장님. 예, 뭔가 지금 저도 그 기사 읽었는데 네. 그 기사는 사실상 교묘한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해서 네.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가짜뉴스다. 네, 왜냐하면 2억 5천 인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인출이라는 표현은 ATM에서 뽑을 때 인출이다? ATM이든 은행 창구든 실물 현금을 뽑는 경우를 보통 인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말림에 뭐라고 나오냐면 현금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과거에는 네.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주식처럼 코인을 팔았을 때 네. 거기 안에 가상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거래소가 이제 막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은행의 실명 계좌와 제휴하도록 한 다음에 코인을 매각하면 바로 그냥 그 계좌로 옮겨지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김남국 의원이 2021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그렇게 해서 코인을 매각한 매각 대금이 업비트의 제2은행 계좌인 K뱅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코인 거래에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실물 현금이 인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인출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상 시청자라든가 독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일으키게 하는 거죠. 현금화가 된 건 맞지만 실명화가 되고 그래서 판매 대금이 통장 계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계좌로 들어갔다 다시 또 현금화가 된 건 거래됩니다. 맞지만 인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인출이라고 말씀인 거죠? 하면 현금 실물을 빼는 걸 네. 실물을 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정혁 의원님.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 거래 자료를 다 받아갔다라는 뭐 한쪽에서는 뭐 우리 쪽으로부터 받아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자료를 받았겠죠. 받아서 네. 야, 이걸 어떻게 움직였고 이걸 어떻게 누구로부터 받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냐? 알리바이가 완성이 잘 안 되니까 그 알리바이가 진실만을 얘기한다면 금방 얘기가 되겠죠. 이거 제 추정입니다. 네. 이건 무슨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추정하기에는 김정혁 의원님 개인 추정입니다 지금 네, 현재. 뭐 제가 네. 저도 사건 기자도 해보고 뭐 네. 법조 기자 해봤는데 추정하기에는 아마 모여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관련자들과 함께 야 여기서 이거 옮겨간 거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 여기서 이 돈을 받은 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을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나타났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한 일주일 내에 다 끝났으면 그 자료 들고 나타났겠죠. 나타나서 언론 보도 다 허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구나라고 추정을 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건 기자를 해본 그런 경험을 좀 살리셔서 일단 경찰이다 검찰 입장에서 알리바이를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본인 추론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은 모습을 감췄습니다만 국회가 그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죠. 이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 가상자산 이제는 1원만 있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어제 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가 지금 이게 여기 요 앞에 전광판에 뭐가 뜨냐면 가, 부, 기권 이런 게 좀 뜹니다. 근데 초록색이죠. 온통 초록색입니다. 그 이유 만장일치였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재산으로 등록 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국회에 또 신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두 번 모두 재석 268에 찬성 268, 재석 269에 찬성 269. 두 법 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 그래, 이제 수습해야지. 통과됐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방지법 통과됐지만 김남국엔 손 못 쓴다. 네. 국회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하지만 이 사안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한테 이 법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여기를 보게 되면 일단 보면 코인 보유 국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내달 말,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신고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버티면 그만이다. 네, 지금 이제 국회의 의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국회의원들 다음 달까지 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신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됐지만 문제는 안 하고 버티면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이상일 위원님. 예. 오랫동안 국회에서 입법하셨고 네. 지금도 뭐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얘기 사실 초반부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뭐 처벌 규정까지 넣어서 했으면 더 좋았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네.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에 무게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건 좀 억측 같고요. 네. 다 하는데 그 버티면 그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안 하는 놈이 범인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것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위법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위법을 해도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과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저렇게 미비가 생겼으면 지금이라도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미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버틴다? 저는 제가 경험한 국회의 모습으로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다. 네, 멘탈 갑 중에 갑갑답이 아닌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도 뭐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국회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지금 이게 어제 통과가 됐었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사를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아까 기사. 네, 지금 보면은 문제는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잠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제출 안 하고 버텨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고 거래 내역을 제출한다고 해도 이해충돌 이 여부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왜냐?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25일 기자들과 만나 21대 현직 국회의원의 보유 내역과 거래 현황에 대해 윤리심사 자문위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다 내세요. 다 정부 자료 제출하세요 했는데 기술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휴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내면 이 기술적인 시스템은 뭐 보완을 하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상우 위원장님. 아니 지금 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이재용 대변인 말 잘못한 거예요? 네, 왜냐면 기술적 시스템을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빅브라더 행사를 할 겁니까? 어차피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각 거래소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러면 뭐 콜드월렛에 들어있는 건 기술적 시스템이 안비되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거래소에 지금 들어있는 코인들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거는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받아가지고 권익위에다 전수조사 맡기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기술적 시스템을 의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남국엔 손 못 쓴다. 저 제목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손 못 쓰는 거죠. 300명 전원에게. 김남국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네. 또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리 헌법상 원칙이에요. 뭐냐면 소급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네. 우리 이 재형법정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다수의 그러니까 문명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불가능한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입법이 되는 거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김상일 특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과거 21대 국회 취임일로부터 소급해서 다 등록하도록 했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거부한다면 처벌 규정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다음 총선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에서 국회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국회에 신고를 하는 그거는 지금 처벌 규정이 없다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은 처벌 규정이 이미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 처벌 규정이 있는 데에다가 가상자산만 쓱 껴넣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어기면 이거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 중에 나왔죠. 문제는 공윤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된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 이후의 거래만 신고하게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그럼 임기가 시작되고 그 작년, 재작년 그때 했었던 그거는 그 거래 내역은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좀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피아노님인가요? 국회의원의 무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대표 직종이 국회의원 아니었나? 이건 질문인지 비판인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그게 지금 김상일 위원님. 네. 아유 무슨 뭐 그거 뭐 버티는 게 국회의원도 원래 가벼웠어? 뭐 약간 이런 약간 비판 느낌이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법인격은 무겁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간 분들이 가벼운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의 무게를 네. 버틸 수 없는 가벼운 분들이라면 어떤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나온 공직자윤리법은 네. 국회의원만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네. 공직자 전반에 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때문에 일반 공직자들까지 다 소급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회에서는 입법적인 어떤 미비점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일단 처음에 이 의혹, 코인 의혹이 논란이 제기가 됐었던 게 위믹스입니다. 위믹스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어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코인 입법 로비 의혹 위믹스 발행사죠. 네, 위메이드. 21대 국회 14번 방문했다. 14차례 방문. 이런 기사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했습니다. 땅땅땅. 위메이드가 국회 몇 번 왔는지 밝힙시다. 공개합시다. 해서 어제, 네. 어제 실제로 위메이드가 국회를 몇 번 왔는지 이광재 이 국회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의혹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은 국회 운영의 의결에 따라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방법뿐입니다. 어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결단으로 출입 기록 제출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14회 유메이드는 14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여기는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과연 의원실에 가서 의원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비서관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명의만 빌린 것인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4번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볼까요? 위메이드 3년간 의원실 8곳을 접촉했다. 14곳이 아니고 8곳입니다. 어디는 2번, 3번 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코인 입법 로비 확산 촉각. 네. 대체 그러면은 14번 왔는데 8곳을 갔다 그러면 중복해서 간 데는 어디냐?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14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허은하, 윤창현, 정의용 의원은 3번씩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김성주, 오기형, 김종민, 김한규 의원 1번,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 2번, 그리고 정무위 참석을 위해서 왔었던 게 1번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한 번씩 온 곳도 있지만 2번, 3번 방문한 곳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왜 간 거야? 왜 만난 거지? 라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의원들 어제 곳곳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 키워드 해명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일단 윤창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위맥스가 상장 폐지될 때 그때 입장을 좀 얘기하려고 왔었다. 그래서 그때 왔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종민 의원은 입법 로비가 전혀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한규 의원 가상자산에 나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바 자체가 없다. 이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만난 적 자체가 없고 보좌진들이 일 때문에 만났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해명 릴레이가 벌어지는 지금의 이런 상황.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한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방문한 거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아주 막 투명해 보이진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비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뭐 출입증 쓰고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윤창현 의원이 해명을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백서보다 과도하게 그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상장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그 협회, 닥사라고 하죠. 가상거래소 협회에서도 국회에다가 이런저런 설명을 저는 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는 그것을 당연히 들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정무위의 의원실을 찾아왔다는 것은 네. 뭐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의혹은 오히려 뭐 이렇게 은밀하게 만났다든가 뭐 어디에서 뭐 따로 만나가지고 어떤 뭐 정보를 주고받았다든가 일을 할 거면 어딘가 으슥한 데서 만났겠지 그렇죠. 이런 말씀인 그리고 거죠. 저렇게 공식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투자가 이루어졌다든가 네. 아니 개인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것들이 무리하게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이 됐다든가 이런 게 좀 더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방문을 하고 저도 뭐 국회의원회관을 가봤습니다만 층층별로는 막혀 있지만 층내 안에서는 막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 간다 그러고 옆방 가고 그 옆에 가서 사실 뭐 다른 방에서 나 어디 4층 휴게소 있으니까 거기로 와 그러면 또 거기서 만날 수도 있긴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